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 TV 판매량의 7%가 한국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던 미국 전자제품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는 한국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미국 중산층 사이에서 일상적인 대화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글로벌 구매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에서 글로벌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에릭 스톤이라고 합니다. 뉴저지에서 자란 평범한 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량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네요. 우리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할지 고민하는 게 제 일상이 됐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런 자리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워 유통업체 매장에서 시작한 평범한 직원이었죠. 하지만 제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달랐고 특히 아시아 시장을 주시하면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우리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산이니까요. 이미 많은 중국 제품들이 프리미엄급 제품들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45%의 관세가 붙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에릭, 우리 긴급 회의 소집했어. 30분 후 본사로 와줘. 문자를 받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어요. 평소 여유만만하던 임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있더군요. 제가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판매하는 TV의 78%, 소형 가전의 82%가 중국산입니다. 45% 관세가 현실화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팔리지 않는 가격대가 될 거예요.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죠.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비즈니스 모델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주에 봤던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회가 떠올랐어요. 혹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국 기업들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었고 자체 기술력도 어마어마했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빼앗겼던 프리미엄 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서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오겠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예감이 정확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던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삼성전자와 미국 내 생산기지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의 대규모 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LG는 테네시 클라크스빌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멕시코였어요. 삼성은 티우아나에서 케레타로에서 가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LG도 레이노사와 몬테레이의 대규모 공장을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자료를 더 찾아보니 현재 TV 시장 점유율은 더 놀라웠어요.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무려 36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경쟁사인 중국의 하이센스나 TCL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치고 올라오고는 있었지만 기술력에서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TV 기술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삼성의 QLED는 퀀텀 닷 필름으로 밝은 화면과 풍부한 색감을 구현했고 LG의 OLED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완벽한 블랙을 표현했죠. 최근에는 삼성이 QD-OLED라는 신기술까지 선보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제품에만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던 기회가 이렇게나 컸다니.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에릭, 자네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이익만 쫓았던 것 같군. CEO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10년간 우리는 저렴한 게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관세 45%가 현실화되면 중국산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삼성이 QLED TV와 LG OLED 진열 공간을 매장 중앙으로 옮겼어요. 직원들에게도 한국 제품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하나둘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더니 점점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QLED TV의 밝고 선명한 화질과 OLED TV의 완벽한 블랙 표현에 많은 분들이 감탄했죠. 이렇게 선명할 수가. 와, 이게 진짜 검정색이구나. 매장을 둘러보던 중년 부부가 TV 화면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결국 OLED TV를 구매했고 일주일 후 지인 2명을 데려왔더군요. 입소문이 시작된 거였죠. 날이 갈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프리미엄 TV 판매의 절반 이상을 한국 제품이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특별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매장 진열 개편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국 제품을 매장 중앙으로 옮기고 첫 주말을 맞이했던 그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저기요, 이 TV가 중국산보다 비싼데도 더 잘 팔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주말마다 매장을 찾는 단골 손님 스미스 씨가 물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전자제품 리뷰를 올리는 유튜버였죠. 제가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한번 리뷰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스미스 씨의 리뷰가 우리 매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삼성 QLED와 LG OLED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겼어요. 그의 영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블랙 표현력 테스트였죠. 한밤중에 은하수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매장은 갈수록 바빠졌습니다.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기 전에 중국산을 사두려는 손님도 있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전문직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런 화질이라면 4K 영상 작업할 때 모니터로도 쓸 수 있겠는데요. 한 영화 편집 스튜디오에서 단체 주문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은 결국 LG의 최신형 OLED TV 12대를 주문했어요. 편집실마다 하나씩 설치하겠다고 하더군요. 주목할 만한 변화는 또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에서도 한국 제품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제품 인기가 높았죠. 여보, 이거 봐요. 냉장고로 장보기까지 할 수 있대요. 삼성 패밀리허브 냉장고 앞에서 남편을 부르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냉장고 디스플레이로 식재료를 주문하고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심지어 냉장고 안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에 그녀는 완전히 반했더군요. 본사에서도 이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화상회의에서 한국 제품 판매 현황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됐어요. 특히 CEO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죠. 에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본사 방문 요청이 들어왔대요. 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뭔가 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노부부의 방문이었어요. 20년 전 구입한 삼성 TV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분들이었죠. 이제 새로 TV를 구입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TV가 고장 한 번 없이 20년을 버텼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삼성으로 사야지. 이런 신뢰는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가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오랫동안 궁금했던 그들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생각에 너무 떨렸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피곤함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어요. 공항 곳곳에서 마주친 자율주행 로봇들과 투명 디스플레이들이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 일행을 맞이한 삼성전자, 김 부장의 안내로 첫 방문지인 온양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검사를 마치고 방문자 카드를 봤는데 문득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첨단 시설을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공장 내부는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생산라인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수백 대의 로봇이 정교한 움직임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곳은 세계 최초의 반도체 패키징, 무인화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불량률은 이전보다 90%나 감소했다고 하니 그 정확도가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제 공장의 모든 것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각 설비의 상태부터 생산 현황, 에너지 사용량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엘자 창원 스마트파크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이곳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대의 가전제품이 만들어지는데 불량률은 기존 공장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어요. 생산 라인 옆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생산 현황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은 인간의 손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조립해 나갔어요. 품질 검사도 AI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육안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미세한 결함까지 발견해내고 있었죠. 연구소 방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보안구역을 통과하고 들어간 곳에서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치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초박형 디스플레이, 접었다 펼 수 있는 대형 스크린, 그리고 완전히 투명한 TV까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5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고 LG 2조가 넘는 금액을 쏟아부었다고 해요. 이런 과감한 투자가 이들의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틀간의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순히 가격이라는 잣대로만 제품을 판단했던 게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말이에요. 문득 중국의 한 공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도 분명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이었지만 이곳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계약 협상 준비를 하면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더욱 바빠졌어요. 이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졌거든요. 협상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첫 번째 회사와의 협상이 한창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밤낮 없이 본사와 연락하며 조율해야 했죠. 첫 미팅에서 한국 기업 측은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도 만만치 않았어요. 초기 물량은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30% 많았고 대신 매장 내 전용 체험존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를 요구했죠. 특히 품질 관리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지만 그만큼 자신들의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회사 임원진들의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죠. 이틀 뒤 두 번째 회사와의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어요. 두 회사 모두 미국 시장을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미팅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생겼을 때 그들의 홍보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이번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오랜 준비 끝에 맞이한 기회였던 거죠. 이후로도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물량, 가격, 프로모션 지원, AS 네트워크 구축까지 하나하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품질 보증 조항을 놓고는 이틀 넘게 논의가 오갔죠. 본사의 법무팀도 연일 밤샘 검토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은 처음이라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했거든요. 특히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부분은 전례가 없는 내용이라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두 회사와의 계약 조건이 윤곽을 잡아갔어요. 초기에는 기존 물량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장 직원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신제품 우선 공급을 약속받았죠.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마지막 미팅이 있었습니다. 법무팀의 최종 검토가 끝난 계약서를 받아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긴 협상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본사에서의 최종 승인이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곧 시작될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매장 구조를 바꾸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귀국 후 첫 출근 날, 저는 매장을 한참 동안 둘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가격표만 눈에 띄게 붙여놓고 제품을 진열했던 방식이 너무나 구시대적으로 보였어요. 고객들은 이제 단순히 싼 제품을 찾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매장 구조 개편은 생각보다 더 큰 작업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코너 전체를 재배치하는 대공사가 필요했어요. 중앙에는 체험존을 만들었고 TV 코너는 마치 작은 영화관처럼 꾸몄죠. 특히 프리미엄 가전구역은 실제 거실이나 주방처럼 꾸며서 고객들이 제품을 자신의 집에 들여놓았을 때를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진행했죠. 단순히 제품 스펙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술의 원리부터 고객 상담 노하우까지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제야 제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일해온 시니어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가격 위주로만 설명했는데 이제는 제품의 진짜 가치를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새로운 매장 구조에 적응하기도 전에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방 가전 코너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는 잠깐 둘러보고 가던 고객들이 이제는 한참 동안 제품을 살펴보고 질문도 많이 하더군요. 이 냉장고, 우리 부엌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한 중년 여성 고객의 말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결국 프리미엄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가격보다 디자인과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매출 구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저가 제품의 판매량은 줄었지만 고가 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었어요. 특히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제품들의 인기가 높았죠. 1인 가구 고객들도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였나 봅니다. 우리 매장의 변화는 업계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다른 지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 시작했죠. 특히 당일 설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TV를 사고 그날로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나 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조언자가 된 것 같았죠. 매장을 둘러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건 단순한 전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자 미래였던 거죠. 한국 기업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매장 문을 열기도 전부터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습니다. 입구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세 인상을 앞두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었죠. 처음 보는 광경에 저도 직원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산은 이제 한국산보다 더 비싼데 품질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옆집도 벌써 한국 제품으로 다 바꿨대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장은 연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특히 TV와 냉장고는 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본사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 했지만 다른 매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일부 고객들은 제품이 들어오는 날짜를 미리 문의해서 달력에 체크해놓고 오실 정도였어요. 매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격표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꼼꼼히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객들의 달라진 인식이었어요. 작년에 산 중국산 팁 벌써 고장 났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걸로 갈아타려고요. 우리 딸내도 한국산 냉장고 쓰는데 전기세가 반으로 줄었대요. AS도 확실하고 부품 걱정도 없잖아요. 매장 내 체험존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단순히 사재기가 아닌 제품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어요. 특히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음성인식으로 제어되는 TV, 식재료를 인식해서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냉장고, 세탁물의 종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세탁기까지. 고객들은 이런 첨단 기능에 깊은 인상을 받는 듯했어요. 재미있는 건 고객층이 젊어졌다는 점입니다. 20, 30대 고객들이 부쩍 늘었는데 이들은 SNS나 유튜브에서 본 리뷰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더군요.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온라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난 덕분이었죠. 매장 직원들의 자부심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격 할인 상담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제품의 기술력과 특장점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죠.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매장을 둘러보던 중국 가전 업체 대표들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승부를 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들도 알게 된 거죠.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매장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예전처럼 가격표를 먼저 확인하는 대신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꼼꼼히 살피는 고객들로 가득하죠. 체험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려는 사람들의 탄성이 이어지고 상담 데스크에서는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값싼 제품은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지만 기술력과 신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한국 전통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준 셈이었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과 품질,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낸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가격만을 중시하던 미국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장인정신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전통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력, 품질,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